자, 일단 오늘의 목표. 오늘 진도를 다 끝낼 겁니다. 일강보다 네, 전부 다요. 다 끝낼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이제 11강 2번 할 차례니까 2, 3, 4에다가 이제 5질문 하면 총 8질문이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 일치 파트 봐서 알겠지만 사실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11강도 그렇고 1강도 그렇고 다 그냥 읽고 해석 수준 정도요. 뭐 특별히 뭐 제가 뭐 이렇게 해주고 뭐 패러프레이징하고 뭐 이런 게 없어갖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 8질문 하고도 시간 남을 거예요. 네, 그러고도 시간 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진도를 다 마무리를 할 거고 마무리가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뭐 데일리 테스트 할 시간도 좀 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도식파나 이런 거 숙제 검사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시간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각자 이제 아까 저한테 뭐 필요하다고 뭐 요구했던 뭐 그런 자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아까 뭐 지범이도 뭐 수행평가 뭐 어쩌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뭐 그 관련된 얘기도 제가 이따가 다 들어드릴 테니 일단 진도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 2번부터 볼게요. 선생님 데일리 테스트 뭐 보시나 하셨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진도 먼저 나가고 그냥 일괄적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냥 한 방에 할게요. 자, 봅시다. 사무엘 팍스가 한때 got into financial trouble. 자, get into 하면은 어떤 상황에 돌입하다 이런 건데요. 자, 그럼 재정난에 돌입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가 applied. 여기서의 apply는 적용의 의미가 아니고요. 부탁하다의 의미에 좀 더 가까워요. 부탁하다. 그래서 그 동료 이제 배우인 뭐 윌리엄 찰스라는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청했다, 부탁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스터 맥브라이드라는 사람이 그에게 먼저 물어봤는데 먼저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고 두 번째로는 이걸 물어봤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뭘 물어봤냐면 그가 왜 빚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일단 그걸 물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나 많이 빚을 졌는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자, 그래서 이 answers to both questions 두 질문에 대한 답이 were lacking 부족했는데 as 뭐 때문에 그러냐? 팍스 씨가 말하기를 그가 cannot help ing 나오죠.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여기 아래에 이제 주요 어법 및 구문에다가 이제 써놨는데요. cannot help ing와 바꿔 쓸 수 있는 이 표현들을 이제 같이 써놨습니다. 얘가 이제 어법으로 꽤 잘 나오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cannot but의 동사원형, cannot help but의 동사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전부 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cannot help ing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inevitable이에요. inevitable.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형용사죠. 불가피한 그런 뜻이죠.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필수 불가결인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가 어쩔 수 없이 빚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니까 inevitable 관련성이 있는 단어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빚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that he didn't know how much he owed. 그도 얼마나 많이 빚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빚졌는지 본인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이어서 보면 자, 이 맥프레디 씨가 sent him away 그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telling 말하면서 분사구문도 나왔죠. 그에게 뭐 하라고 말하면서 to return the next day. 자, 다음날 돌아오라고 말한답니다. 어떻게? With a full accounting of his debt. 여기서 account는 이제 계산하다라는 뜻이고 그의 빚의 완전한 계산을 가진 채로죠. 직역을 하자면. 즉, 완전히 빚 계산 똑바로 해갖고 너 다음날 다시 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자, he did so. 그는 그렇게 했대요. 이제 계산 다 해갖고 이제 다음날 왔어.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With a list of debt. 그래서 그 빚의 목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토탈 400파운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맥프레디 씨가 그리고 나서 그에게 줬습니다. 체크를 줬는데 수표를 줬어요. 450파운드짜리 이제 수표를 줬고요. 그리고 그것과 이 go with가 어울리는데 그것과 어울리는 이제 그의 아름다운 미소도 함께 주었답니다. 450짜리 체크 이렇게 주면서 자, 여기 이렇게 준 거야. 자,
그 수표가 was timely 했대요. 그러니까 시기적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시기적절했을까?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겠죠. 자, 팝스 씨가 was arrested for that. 빚 때문에 체포됐답니다. Almost immediately. 거의 즉시 체포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수표를 받고 난 다음에 거의 바로 안 있다가 체포를 당한 겁니다. 이 빚졌으니까. 그리고 since he had the check in his hand. 그가 그의 수중에 수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베어리프에게 to take him to the bank. 이 베어리프라는 게 이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 빚져서 그 약간 그 딱지대로 오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집행관 뭐 그런 거를 베어리프라고 해요. 그래서 베어리프에게 뭐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를 은행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제 말을 했대요. 왜? so that이 여기서 that이 생략된 건데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가 돈을 찾기 위해서겠죠. 그의 빚을 지불할 돈을 찾기 위해서. 이러고 끝났습니다. 자, 내용이 이제 아주 간단한데,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결국 정리하자면요, 이 팝 씨가 이제 빚을 지닌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의 동료 배우한테 돈을 빌렸죠. 그래서 수표를 받아갖고 이제 마침 그때 딱 체포를 당했는데 체포 당했을 때 아 나 이거 수표 있다, 나 가서 돈 뽑을 수 있다, 나 은행 좀 데려가 달라 해갖고 이제 가서 뭐 돈 뽑고 빚 갚고 끝났겠죠. 됐어? 뭐 이런 일화였습니다. 요 본문 같은 경우는 일치로 내기도 좋지만요, 어법 포인트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치불일치로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어법으로 출제해도 굉장히 괜찮은 지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요 어법 부분 제가 그 빨간색으로 여러분 자습서에다가 다 이제 표시를 해놨으니 그 부분만 참고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쭉 갑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디게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드가라는 그런 예술가예요. 그래서 이 드가가 came across 하면은 이제 우연히 마주치다 뭐 이런 건데요.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의 그림들 중 하나를요. 어떤 그림이냐면 that someone had bought. 자, 누군가가 구매했었던 그의 그림이랍니다. 그 그림 중 하나를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는 would 원했대. 뭐를? To make changes to it. 그것에 대한, 즉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그림을 말하는 거겠죠? 그 그림에 대한 변화를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 저거 좀 수정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는 예술가가 아니니까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기존에 제가 우리 그 3, 5, 9, 10강에 대한 스톱라이트 자습서를 제가 이제 다 드렸잖아요. 2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볼 때마다 고치고 싶어요. 2년 전에 내가 만든 건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고치고 싶어. 근데 고칠 시간이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제가 이제 손을 못 보고 있는 건데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거겠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 보면 One pastel that disturbed him. 자, disturb는 원래 방해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방해하다가 어떤 방해하다면요, 정신적으로 방해한다고 할 때 우리가 disturb를 써요. 정신적인 방해.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다, 이 정도로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하나의 파스텔 화가 was owned, 소유가 되었는데 by his friend Helen Roark. 자, 그래서 그의 친구 헨리 로월트에 의해서 소유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뭐 이걸 샀나 보죠, 그림을요. 자, 이어서 보자면 after seeing it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난 후에 뭐 할 때마다, 그가 방문하러 갈 때마다, 그가 친구네 집 갈 때마다 이제 그 그림을 계속 보는 거야. 그럴 때마다 드가가 마침내 persuade, 설득했대요. 로월트를 설득을 했는데, 자, 여기도 좀 바꿔볼게.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가 나와서 오형식 구조가 됐어. 근데 여기 투부정사 자리를 보면은 또 let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 또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드가는 마침내 로월트를 네모가로 하도록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let him take it back이야. 자, 그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가져가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됐어요? 허용하도록 설득을 했답니다. For correction, 수정을 위해서. 여기서 힘은 참고로 말하면요, 드가예요, 드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예술가로 하여금 그 그림을 다시 가져가게끔 하는 거야, 수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가져가는 걸
허락하도록 설득을 했다는 거겠죠. 됐나요?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봅니다. Lord가 was very fond of the pastel. be fond of 하면은 뭐뭐를 좋아하다라는 뜻인데 그 파스텔화를 너무나 좋아했대. 하지만 그가는 working out. 자, wear out 하면은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with his persistence. 그의 집요함을 가진 채로 지치게 한 거야. 계속 이제 쫄는 거지 뭐. 친구네 집에 이제 가갖고 아 저거 고치고 싶다. 아 수정하고 싶은데 저거. 아 좀 어떻게 안 고치나? 야 나 한 번만 줘봐. 내가 한 번만 고칠게. 그래갖고 아예 안 된다. 야, 한 번만 고치자. 내가 원작자야. 어? 야 내가 이렇게 몇 번 터치하면은 좀 더 간지나게 그려줄게. 아 좀 줘봐. 계속 이제 끈덕지게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가져간 거죠. After some time, 얼마 후에 그의 친구가 그가에게 물어봤어요. About his beloved pastel. 그의 소중한 파스텔화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야, 너 그거 가져간 거 어떻게 됐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But the artist always put him off. 원래 put off 하면은 원래 우리가 미루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만남을 취소하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그 예술가는 항상 그와의 약속을 미뤘다는 거야. 만남을 취소했대요. With one excuse or another.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이제 계속 약속을 미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진작에 이제 가져가갖고 이제 수정했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 알겠습니다. 조진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 망했는데 어떻게 하지? 일단 좀 딜레이 시키고 보자. 약간 이제 시간 버는 거겠죠. 자, 다음 내용 볼까요? Finally, 마침내 그가가 had to confess. confess가 바로 고백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고백해야만 했어. 대절을. His little retouch. 그의 작은 retouch.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시 수정한 거겠죠. 이 수정한 게 had become a disaster. 재앙이 됐대요. 완전 망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파스텔화가 완전히 destroyed, 파괴됐다라고 표현했어요. 완전 망한 거야. 완전. 됐어?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렇다고 이걸 다시 그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본인이 그린 걸 하더라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다음 내용 보면 to make up for the loss. make up for 하면은 뭔가를 보상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느가가 러우알트에게 주었는데 뭘 줬냐면 새 그림을 아예 그려줬답니다. 그 새 그림이 뭐냐면은 Dancers at the Bar라는 이름의 제목의 그림을 새로 줬대요. 끝났어요. 끝이에요. 별거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자신의 그림을 고치고 싶어하는 느가가 결국에는 이제 친구 거 빌려갔다가 조져서 그래서 딴 거 새로 그려서 줬다라는 그냥 하나의 일화였습니다. 뭐 주제라고 할 것도 없고요. 엄청나게 특별한 뭐 사건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그냥 하나의 일화일 뿐이죠. 그래서 역시나 뭐가 낼거 이거밖에 없어요. 일치불일치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11강 4번입니다. 자, 볼게요. Lord Dewing. 자, Dewing 경이 was the most famous art dealer of his time. 그가 살던 시대에 가장 유명한 예술품 중개인이었대요. 이 Dewing이라는 사람이. 근데 마침내 receiving an audience from J.P. Morgan. 여기에서 receive가 이제 받다라는 뜻이잖아요. audience는 원래 청중이란 뜻이죠. 그럼 여러분 직역을 하면은 청중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청중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청중이라는 거, 관객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죠. 구경하러 오는 사람. 이게 좀 그럴듯하게 표현하면 접견을 허락하다는 뜻이거든요. receive an audience가. 왜 그러냐면 접견이라는 건 누군가를 근처에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근접해서 본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제 여러분의 접견을 허락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 교실로 들어오는 거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여러분은 관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나는 관객을 지금 받아들였어. 여러분이랑. 그래서 접견을 허가하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JP 모건으로부터 접견을 허락받고 난 후에 드윈 경이 went into the presence of Morgan. 모건이 존재하는 곳으로 갔답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면요. 그의 호화로운 맨션이었대요. 대저택이었답니다. 5번가에 있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제 이 드빈경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예술품 중개인이고 그리고 모건이라는 사람은 뭐 굉장히 부유한 뭐 그런 사람이었나 보죠. 그죠? 자, 이어서 보자면 다음 페이지. Without greeting 인사도 없이 모건이 그 부자가요 pointed to 5 large vases 5개의 큰 꽃병을 가리켰답니다. 그 꽃병이 어디 있었냐면 on his marble floor 대리석 바닥에 있었대요. 야, 그 당시에 대리석 바닥. 오, 겁나 잘 살았겠죠. 그리고 드윈경에게 말했어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절이라고. 3개는요. 자, 한번 볼까? 꽃병이 5개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3개는 were 16th century Ming masterpieces. 16세기 명나라의 걸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the other two. 여기서 the other를 썼다라는 것 자체는 나머지의 개념이겠죠. 나머지. 그래서 the other를 썼습니다. another 같은 것은 틀려요. other 써도 틀립니다. 자, 나머지 2개가 exact copies. 완전한 카피였답니다. 그러니까 모방품이었대요. 어떤 모방품이냐? That had cost him a fortune to have made. 자, 이 부분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부분 해석 테스트 볼 때 여기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잘 보세요. 코스트가 4형식으로 쓰여서 뭐뭐에게 뭐뭐라는 비용을 들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뭐뭐에게 어떤 비용을 들게 하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제가 아래 뭐라고 써놨냐면은 투부정사가 결과로 쓰였다라고 써놨어요. 결과로 쓰여서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근데 우리가 평범하게 to의 동사원형이 아니라 to have pp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앞에 had pp라는 시제가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 그에게 fortune는 거액이란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돈. 그에게 거액을 들게 했다. 그래서 만들었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직역할 때. 알겠지? 그에게 거액을 들게 해서 만들었던 모방품이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3개는 찐이고요. 2개는 짭이라고요. 됐어?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다음 내용에서 보니까 he commanded 그가 명령을 했습니다. 드윈경에게 뭐라고 명령했는가? To study the bases. 이 study가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꽃병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모방품이고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오리지널인지. 됐어요? invaluable 이것도 잘 나오는 단어니까 제가 아래 유의어랑 같이 써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invaluable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귀중한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귀중한 이 원본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별해봐라. 이렇게 시킨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드윈경이 worked up to the basis. 그 꽃병들로 걸어갔어요. 콤마하고 ing 나왔죠. 분사구문입니다. 여기가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여기 worked랑 raised랑 smashed 이 3개가 병렬이거든. 이 3개가 병렬이야. 근데 그 사이에 분사구문이 껴있는 거예요. glancing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우리 이거 매번 하던 건데 여기 and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문장 구조는 뭡니까? A, B, 그 다음에 and C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쌤이 매번 얘기하는 거 and 날리고 얘를 어떻게 써라? ing로 써라. 그래도 똑같다.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and를 날려버리고 smashing이라고 써도 어법상 맞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이거 작년에도 우리 나왔었던 겁니다. 작년에 여러분 시험 볼 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드윈경이 이제 걸어갔어요. 꽃병으로 걸어가고요. 근데 걸어갔는데 어떻게 걸어갔냐면 그것들은 꽃병들, 이 꽃병 5개 말하는 거야. 꽃병들의 glance at 하면요 힐끗 쳐다보다라는 거거든. 힐끗 쓱 하고 쳐다보는 거. 근데 hardly가 붙었으니까 거의 힐끗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꽃병들로 다가갔고요. 그리고 raised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진주가 손잡이에 있는 cane 막대기를 이렇게 들어 올려갔고요. 그리고 with two violent strokes. violent는 폭력적인 격렬한 이런 뜻이고 stroke는 뭔가 때리는 거를 stroke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2번의 격렬한 내리침을 말하는 거 있죠. 이렇게 슉슉 이렇게 2번 했답니다.
이렇게 두 번 하면서 smash it two of them 그것들 중 두 개를 smash 했대요. 깨버렸답니다. to smithereens 이렇게 나와 있죠. 이 smithereens이라는 게 이제 아래 별주로 나와 있는데 작은 파편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작은 파편으로 내버렸대요. 여기 딱 꽃병 5개가 있어. 근데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 자 어디 한번 구별해봐. 시험에 보는 거겠죠. 그 이제 돈 많은 부자가요. 뒤질러고 싶고 보지도 않고 빵빵 이런 거야 그냥 보지도 않고. 자 그래서 from that moment 그 순간부터 every painting and art object 모든 그림과 예술품이라는데요. 어떤 모든 그림과 예술품이냐면 대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수집했던 모든 그림과 예술품이래요. 뭐 할 때까지? 그가 죽는 날까지. 그가 죽는 날까지 평생 모은 그런 모든 수집품들, 그런 이제 그림과 예술품들을요. 그가 구매를 했답니다. 위대한 영국의 세일즈맨으로부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문 분석을 잘 보시면 제가 여기에 every painting and art object의 목적어라고 써놨거든요. 그죠? 틀린 게 아니에요. 얘가 목적어 맞고요. 그 아래에 he, bought를 보면 주어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앞에 나와 있죠. 자 여기 뭐 별거는 아닌데 짧게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그 흔히 도치 고문을 말할 때 부사 도치나 부정어 도치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이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좀 다소 생소한 형식 도치라는 게 있어요. 형식 도치. 형식 도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에 형용사 보어가 나온 이런 이형식 구조가 있으면 얘를 거꾸로 쓸 수 있어요.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쓰기도 합니다. 도치를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삼형식의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삼형식의 경우에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앞으로 빼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도치가 일어나는데 얘는 어떠냐면 얘는 도치를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똑같은 구조입니다. Every painting and art object가 목적어고 여기가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bought의 목적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니네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문장이 없어요. 이 문장이. 이 문장에 그러니까 주절이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세 쓴다고 치면은 얘가 이걸 꾸며줄 거 아니야. 그럼 얘만 남잖아요. 얘도 다 수식어고 다 수식어잖아요. 전부 다. 그럼 얘도 수식어고요. 그럼 남는 게 뭐야? 문장이 얘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못된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건 뭐 관계대명사나 이런 게 생략된 게 아니라 단순히 목적어와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모든 그림과 예술품을 그 위대한 영국 판매상으로부터 샀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패러프레이징을 제가 좀 짧게 써놨는데 이 JP 모건이 드윈경의 예술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평생 그가 수집한 예술품은요 전부 다 드윈에게서 구입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아니 딱 그렇게 보자마자 빵빵 하고 그냥 다 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건경이 놀란 거야. 오씨 얘 봐라 개쩌네. 야 앞으로 내가 다 너한테만 살게. 왜냐면 얘가 어차피 예술품 딜러였잖아요. 얘가 판매하는 놈이잖아. 근데 딱 보더니 얘 겁나 고수인 것 같네. 앞으로 너한테만 다 살게. 그래서 얘가 죽을 때까지 다 얘한테만 예술품이나 그런 그림을 다 구매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변형 예상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일치불일치뿐만 아니라 어법으로도 사실 낼만한 게 좀 있고요. 함축의미 추론으로도 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함축의미 추론 부분은 이 마지막 문장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그가 그 위대한 영국의 상인으로부터 이제 판매원으로부터 이제 샀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 아래 제가 써놓은 패러프레이징이랑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1강의 4번 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1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1강은요. 이걸 왜 시험 범위에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거 수업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이거를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에 끝나요. 한 강의. 네. 내용도 되게 짧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거 분석하면서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니 이걸 뭘 내야 돼 시험을 막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낼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 낼 게 없으면 내는 그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시험에 정말 낼 거 없다 싶을 때 내는 게 4개 종류가 있어요. 4개. 그게 뭐냐? 첫 번째 어법,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삽입, 네 번째 일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이 4가지 유형은요. 뭐 그럼 뭐랄까 지문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에서도 낼 수 있어요. 이 4개 유형 낼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일단은 1강은 어법이 안 나옵니다. 그죠? 1강은 자습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법이 안 나와요. 그럼 남은 게 순서, 삽입, 일치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11강에서도 일치가 많이 나오거든요. 변형을 할 만한 게 거의 일치밖에 없어요. 11강은. 그러면 일치 문제만 뭐 엄청 많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시험 범위가 약 30지문 정도 되나요? 맞나? 한 30지문. 1, 3, 5, 7, 9, 10, 11이니까 5, 7에 35, 35지문이네요. 외부 지문이 35개거든. 근데 당연히 35지문은 시험에 다 안 낼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빠지는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강에서 정말 많이 내봐야 한 문제. 저는 많이 내봐야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삽입 정도? 순서로 내기도 좀 뭐하고요. 순서로 내기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지문이 짧아갖고 삽입 정도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삽입 아니면 일치 뭐 요 정도? 뭐 요 정도가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전에 월수공반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 뭐 보시진 않겠지만 만약에 주역고에서 영어 관련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내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거 내지 마. 자 봅시다. 빠르게 쭉 갈게요. 이거 그냥 쫙 끝내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끝내고요. 쭉 갑니다.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I submitted my application and recipe. 자, 제가 제출했습니다. 제 신청서랑 조리법을 제출했는데요. For the second annual Dismantle Cooking Contest에 대한 그런 뭐 신청서랑 조리법을 제출했답니다. However, 그러나 I would like to change my recipe if it is possible. 저는 바꾸고 싶어요. 제 레시피를요. 만약 가능하다면요. I have checked the website again. 제가 웹사이트를 다시 확인을 해봤지만 I could only find information about the contest date, time, and prizes. 저는 오로지 정보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냐? 콘테스트 날짜랑 시간 그리고 상에 대한 정보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요리 대회니까 자기가 제시한 그런 신청서와 그 이제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를 바꾸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레시피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인터넷을 막 들어가서 찾아본 거죠. 근데 없는 거야. 레시피 변경에 대한 내용이 안 써 있는 거야. 이런 내용만 써 있었다고. 그래서 I couldn't see any information about changing recipes. 딱 나왔죠? 레시피를 바꾸는 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I have just created a great new recipe. 저는 이제 막 만들어냈는데요. 훌륭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이것을, 즉 새로 만든 레시피를 더 많이 좋아할 거라고요. Than the one. 하나보다. 여기서 하나는 레시피예요. 어떤 레시피보다? 내가 이미 제출한 레시피보다 이번에 새로 만든 레시피를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Please let me know. 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게 해주세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I can't change my submitted recipe. 제가 저의 제출된 레시피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저는 당신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끝났어요. 엄마. 할 거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내 레시피 바꿀 수 있냐 요청하려고
그렇죠? 물어보려고 이거 이제 쓴 거죠. 다음 넘어갈게요. 1번 갑니다. 다 이런 식이야. 나머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1강 하면서 차라리 도표 진도 나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동안 정말 십몇 년을 이제 고등부 내신 대비를 하면서요, 18번이 시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 거의 처음이에요. 한 번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좀 뭐랄까, 제가 좀 이렇게 지문도 좀 어렵고 이래야 내가 팍팍 이렇게 쓰면서 여기서 이런 거잖아 저런 거잖아 막 필기하고 뭐하고 이래야 좀 제가 텐션이 올라가는데 재미가 없어요. 에휴, 그냥 할게. I notice. 나 알아채. 아유, 재미가 없어 지금이. 좀 스펙타클한 뭔가 그런 게 없잖아. 자, 나는 알고 있어요. You're the editor. 너가 에디터라고요. 여기에 에디터랍니다.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would you consider? 너는 생각하겠습니까? Looking at a proposal. 그래서 제안서를 보는 걸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제안서냐? For food book. 푸드에 관한 책인데요. 어떤 책이냐면 The focuses on health, obedience, and grooming. 건강, 복종, 털을 다듬기 이런 거에 집중한 푸들에 관한 책에 대한 제안서를 보는 걸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푸들 책 뭐 이런 걸 썼나 보죠 뭐. 네. 자, for 12 years 12년 동안 저는 having the honor 저는 소유주여 왔습니다. Owners of Foods. 그러니까 Foods, Owners of Foods라는 거에 이제 오너였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티크래요. 부티크가 가게야 가게. 어떤 가게냐? Specializing in food care. 그러니까 푸드 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인 Owners of Foods의 이제 오너여 왔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이제 그 푸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가게를 운영을 한 거죠. 우리는 하는데요. 헤어컷도 하고 스타일링도 하고 목욕도 하고 뭐 손톱 깎는 것도 하고 그리고 푸들 charm 스쿨이라는 것도 운영한대요. 뭐 푸들 매력 학교 뭐 이런 것도 운영한대요. 그리고 I am uniquely qualified. uniquely는 고유하게라는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only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qualified 자격이 있습니다. 뭐 할 자격이 있냐면 to offer 제공할 자격이 있는데 푸들 주인들에게 a lot of valuable advice 많은 귀중한 어떤 조언이라 할까요? 이런 거를 제공할 자격이 제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푸들에 대한 전문가니까 내가 권위자야. 내가 나만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푸들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으로 알기 때문에 나는 이 푸들 기르는 사람들한테 난 다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어. 약간 이제 좀 자신감을 좀 내비치고 있죠. 자, 다음 내용 보면 May I send a proposal? 자, 내가 당신에게 제안서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말 한 번 더 했거든요. 아까 위에서도 나왔죠. 내 제안서 한번 검토해 봐줄래? 얘기 나왔는데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For non-fiction, do it yourself book. 자, 우리가 흔히 DIY라고 하는 거죠. Do it yourself. 그래서 직접 하는 것. 자, 논픽션에 직접 그러니까 손수하기 뭐 이런 책에 대한 제안서를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책이 뭐냐? Aimed at food owners. 푸들 주인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on taking care of their pet poodles. 그들의 반려동물, 그 반려푸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돌보는 거에 관한 그런 책에 대한 제안서를 제가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로 푸들에 대해서 권위자니까 제가 보낸 제안서 좀 한번 보시고 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편집자한테 보내는 거니까 뭐 책 출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자, self-addressed stamped envelope. self-addressed가 반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낸다는 거죠, 편지를. 그리고 stamped는 우표가 붙여져 있는. 그래서 반신용에 우표가 붙여진 봉투가 is enclosed. 동봉되어 있습니다. For your reply. 당신의 답장을 위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편집자에게 결국에 도서 출판 제안서를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죠. 이게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책 출판을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책 이제 도서 출판이긴 한데요. 그 전에 내가 제안서 썼으니 그냥 검토나 한번 해달라.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돼. 약간 이런 뉘앙스에 좀 더 가까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삽입 또는 일치불일치로 내면하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1강 2번 하고 쉬었다 할게 얘들아.
For months ago, 4개월 전에 I purchased a gator at your store. 제가 당신의 가게에서 기타 한 대를 샀는데요. I was pleased with the excellent service. 저는 훌륭한 서비스에 만족했고요. 그리고 I'm happy with the guitar. 그 기타에도 만족을 합니다. At the time of purchase, 구매 당시에 I agreed. 저는 동의했는데요. To a purchase price of. 자, 여기에서 구매 가격에 동의를 한 거죠. $800라는 구매 가격에 동의를 했습니다. 기타가 그러면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이 넘는 거죠. 거의 한 90만 원 돈 되는 거죠. 겁나 비싸네. 네. 네, including tax, 그러니까 세금을 포함해서 $800라는 구매 가격에 동의를 했답니다. You were offering, 당신은 제안하고 있었어요. Interest-free installment plan요. 자, 여기 단어를 좀 보자면 interest가 이자거든요. 뭐뭐 free는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nstallment는 할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무이자 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자 할부. 자, 그래서 당신은 무이자 할부 계획을 제안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signed up, 계약했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To make 8 payments. 자, 그래서 8번의 지불을 하는 것에 사인을 했답니다. $100씩 각각.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총 $800인데 무이자 할부로니까 $100씩 8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달 동안 이제 할부금을 낸다는 거죠. Until 뭐 할 때까지? 총액이 지불될 때까지 in full, 전액, 완전히 이렇게. 자, 이어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이제 뭐 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I have had some unexpected medical bills. 저는 가졌습니다. 몇 가지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가지게 됐대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대절을요. It is difficult.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 For me to make the 100 payment. 그래서 내가 $100의 지불을 하는 게 힘들다는 거를 알게 됐답니다. For the next 4 months. 다음 4달 동안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단 $400는 지불을 완료한 거네요. 맞죠? 자, 그리고 이제 $400가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요 시점에서 근데 이거를 지금 내기가 좀 힘들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급격하게 갑자기 이제 돈 나갈 때가 생겼으니까 의료비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부탁하고자 하는 게 뭘까? Could my payment plan, 저의 지불 계획이 be restructured, 재구성될 수 있겠습니까? So that 뭐 하도록? I can make 8 more payment. 내가 8번에 더 지불을 할 수 있도록이요. $50씩 각각. 아, 결국 무슨 말이야? 내가 이거를 원래는 $100씩 나눠서 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4달 동안 남은 거지. 근데 의료비 내느라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또 쪼개는 거야. $50씩.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쪼개면 총 몇 번 나와요? 8번 나오죠. 하루 40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50씩 내가 8번을 좀 더 내도 되겠냐? 그러니까 추가적인 할부를 또 요구하는 거죠. I hope, 저는 바랍니다. You can help me. 당신이 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러고 끝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기타에 대한 그 할부 계획을 좀 조정을 요청하려고 이거를 쓴 거죠.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이 돈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자세하게 뭐 이런 내용까지는 말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일치적으로 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막 돈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게 좀 일치로 좀 잘 나오잖아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출제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두 지문 남았거든요. 좀만 쉬었다. 금방 하지? 내용 쉬우니까. 나도 좋은 거 한번 마지막 한 개를 청량해 먹어버렸어.